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지피다리 강지피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근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은 저는 올해 3월에 개원을 했고 지금 이제 10개월 차 어떻게 보면은 첫 개원 첫 년도를 넘기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이 개원 과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또 성장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딱 이 구도로 보자 1년 전, 한 1년 반쯤에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교하면은 뭔가 눈밑 지방도 살짝 튀어나오고 턱 라인도 조금 처지고 지금 제가 새치 염색도 했거든요. 새치가 개원하고 나서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개원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많진 않지만 인턴 딸이 시절 때부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와 소통하는 분들이 생긴 것 같고 그런 창구도 있는 게 저한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같이 나이 들어가고 성장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쨌거나 좀 한 해를 저 혼자서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혼자서 공책에 써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면은 분명 어떤 이 미용실에서의 개원이라던가 뭐 개원의 삶, 피부과 원장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인 1년 복기를 영상으로 남긴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원을 하게 된 계기와 개원 그 자체의 과정 그리고 개원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냥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원 준비를 작년 보자 한 9월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9월 때부터 어느 위치에서 개원을 할지 좀 입지를 보러 다니긴 했으니까 그때부터 나 개원해야지 라는 마음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냐와 별개로 장경현이란 인간이 왜 개원을 했냐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사실 대학병원에서 인턴까지만 수련받고 그 수련이란 시스템에 좀 절망을 느끼고 대학병원 밖에 나왔다가 미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미용 봉지기를 했었더랬죠. 그러다가 어떤 한 개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되게 멋지게 잘 나가시는 원장님이신데 그분을 찾아뵙고 개원의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나도 개원을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갖게 되면서 미용병원 개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장형 병원, 공장형 병원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저가 시술, 보톡스를 싸게 하는 시술 이런데 손님의 인수가 엄청 많이 와글와글 모이는 곳에서 굉장히 직원들과 손님들이 바쁘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의료시술, 제대로 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런 제대로 된 의료시술과 라포 형성을 하기가 힘든 환경에서 제가 봉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겪는 직원들의 고통과 손님들의 고통을 보게 되면서 나는 탈공장형 병원을 만들고 싶다 라는 니즈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탈공장형 병원을 만들자는 일념하에 그런 컨셉의 병원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할까가 참 처음에 관심사였는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사이기 이전에 개원을 한다는 건 사업가로서 나아가는 길로서 봤을 때, 저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용병원들의 격전지인 강남, 압구정, 신사 이런 데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막 자리를 알아봤었더랬죠. 송도도 가고, 안양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구리도 가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지역을 봤는데도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녀 봤을 때, 뭔가 내가 여기서 했었을 때 내가 잘해도 환자들이, 손님들이 뭔가 확 많이 몰려드는데 분명한 한계는 있겠구나 라는 그런 발목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남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겁이 났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있을까? 서울 안에서 좀 그나마 약간 외곽인데 시내 같은 곳을 찾아보자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메디게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양도 양수 매물을 통해서 피부과를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잠실 세내역 지역에
과거 다른 피부과 자리였던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선택해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컨셉에 대한 좀 스터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냥 탈공장형 병원을 만들자, 내가 잘하는 시술을 하는 병원을 만들자, 위치는 이 정도로 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많은 비용을 끌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이 아닌 순수하게 공급자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였고,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부족한 채 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개원을 하고 나서도 병원 컨셉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이제 많은 업자들을 만났었죠. 은행 만나서 대출도 받고, 중고상을 만나서 여러 기기 중고도 알아보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보건소에 가서 의료업 신고도 하고, 인터넷 등록, 정수기 등록, 청소업체 등록, 카드 단말기 업체 등록, 프로그램 업체 등록, 약품 도매상 미팅, 직원들 고용하기 위한 미팅, 건물주 미팅, 기존 임차인 미팅,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개원을 하게 됐었더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병원의 다양한 장점 중에 하나만 잘 맞아도 그 병원을 계속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가 아무리 구려도, 뭐 행여나 직원들이 불친절해도 정말 거기에 갈 만한 이유가 진짜 큰 게 하나가 있으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기존 개원전 마케팅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오픈을 하고 3월에 한 달 정도는 진짜 지인들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병원 열려 있으면은 손님 막 빵명, 아니면 지인 2명 오고. 근데 쪽팔리니까 어디 밖에다 얘기는 못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진짜 처음 개원했던 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첫 번째 손님으로 와서 제모 시술을 끊어주고 카드를 결제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제가 뭔가 개원을 했구나, 업장을 열었구나 하는 그 생생한 생동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횡하다가 처음에 당근마켓 이벤트를 통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비용을 많이 낮춰서 손님들을 모집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탈공장형 병원으로 좋은 시술을 제공해 주는데 비용은 낮으니까 당연히 오셨던 손님 중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 단골이 된 손님도 지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병원의 본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물처럼 신안이 쏟아져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남는 모래알갱이는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사실 3월, 4월, 5월, 6월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는 별로 불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 이제 바깥의 세상이 현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지금은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믿음도 있었고, 뭐 대출 금액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큰 불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현상 자체를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은, 야 강동현 니 X됐다, 니 지금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이렇지만 잘 될 것이다, 계속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많이 부족한 채로 개원을 했고, 처음에는 진짜 횡했고, 한번 당근마켓으로 손님이 많이 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이 부족해서 남는 손님이 많진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배웠던 건 한 가지, 저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제법 있구나, 제가 이런 점에서 잘 먹히고 나를 좋아해주는 손님들이란 이런 부류의 손님들이라는 것을 좀 잘 알게 된 경험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잘 알리면은 그에 맞는 손님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블로그 글을 열심히 쓰다가 블로그로는만은 부족하다, 저를 좀 더 잘 알릴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유튜브 지인의 소개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능력 있는 유튜브 PD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만들었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하원장 강동현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5천 명인데 말이죠. 되게 저도 모르게 손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7월, 8월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진짜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와,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을 것처럼, 와, 이 병원에서 이런 매출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라는 고민이 3, 4, 5, 6에는 컸었는데 7, 8월에 아, 이게 되는구나, 손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을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7, 8월은 엄청 바빴어요. 유튜브라는 것에 힘을 정말 많이 느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손님들이 밀어닥치면서 부족한 본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기도 했고요. 그때 인테리어도 많이 강화하고 직원분들 응대, 저의 응대도 많이 강화하고 시술법도 많이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자만을 했었던 게 유튜브 이렇게 빵 터지니까 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한분들이 오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게임 오버다. 병원 잘 되는 거 끝났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았고 그렇게 많은 신안이 왔었지만 또 밀물 썰물처럼 밀물이 확 7, 8회 왔다가 다시 썰물이 9월에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만큼 신한분들이 많았으니까 많은 모래 알갱이가 남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팬층, VIP층, 구한층이 쌓이긴 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조금 그래프가 확 가속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인데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다는 게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1년이 지났을 때 이 정도로 한다면은 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만큼 벌고 뭐 내가 투자하는데도 필요한 매출도 나오고 직원분들 먹여 살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나라한테 따뜻하게 세금 내는데 아무 문제 없고 당당하게 한 자영업자로서 두 팔 벌려 잘 수 있고 당당하게 밖에서 살 수 있으면은 뭐 열심히 성장해서 매출만 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은 있고 부족한 점은 있대 걱정은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인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은 막 피부과가 조금 비수기가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간극의 사이에서 우상향 그래프만 계속 제가 노를 져서 만들어내면은 뭐 언젠가는 원하는 모습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 얼마나 느리게 해내냐의 차이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 지점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가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테나 의원이 애기 피부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데라면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으로 저라는 강동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연말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 많은 돈? 물론 돈 벌려고 개원한 건 맞죠. 근데 그게 당연히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단과 부산물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병원이라는 곳에 녹여내었을 때 매출이라는 결과값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저의 부유함과 풍족함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손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해내면서 제가 성장을 해나가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 결과값이 매출로 돌아온다는 것이 되게 행복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페이 닥터 월급 받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은 의사이기 이전에 그냥 이 장사나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 성향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공직이 할 때 그 페인 포인트가 커서 결국 개원을 한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좀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많이 성장하고 저가 많이 성장하면은 조직과 직원들도 많이 성장하고 성장한 저의 곁에는 더 능력 있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연말인데 좀 행복한 연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고 개원하고 나서도 좋은 인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23년은 정말 저에게 소중한 한 해였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좀 어떠셨나요? 본인이 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영상의 댓글에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좀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에너지를 으쌰으쌰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피부과 원장이나 아니면 개원이나 미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뭐 인스타나 메일이나 이 유튜브 댓글로도 여쭤봐 주시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써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올 한 해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한 해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여러분도 또한 저 또한 많이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받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참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안 한 채널인데 그래도 돌아와 주셔서 영상 뜨셨다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4년도도 모두 다 함께 가자!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